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천시가 추진 중인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을 두고 오정동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광역화 논란 때보다는 한층 진정된 분위기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이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 달 동안 이어진 오정동 미래발전 방안 대토론회의 마지막 날.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을 앞두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증설 자체에 대해 반감을 가진 주민들의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오정동에서 소각장을 짓고 싶은 사람이 오정동 주민 아무도 없습니다. 네? 그런 걸 오정동으로 그냥 자기네들 그냥 임의대로 선정을 해가지고 오정동에 짓겠다고 하면은 누가 오정동 주민이 좋아하겠습니까? 새로 짓는 소각장은 생활 폐기물 하루 500톤 규모를 소각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비 6천억 원 가운데 국토비 등을 제외한 2,700억 원 정도를 부천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비용 부담에 광역소각장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시민 불안감도 있었지만 부천시는 선을 그었습니다. 새로 만든 것도 한 20-30년을 써야 되면 또 용량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다 수용을 못하니까 저희가 일단 500톤으로 갖고 다른 데 시공 거를 받기 위해서 500톤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현재 자원순환센터 부지가 현대화 사업의 최종 입지로 확정된 가운데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때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설정내로 어차피 짓고 어차피 져야 돼요. 우리가 수혜를 받으려면 빨리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거 소각장 안 돼, 반대 이럴 수 있는 시기는 이제 넘어갔고 협조를 해서 현대화 사업을 끄집어내서 빨리빨리 가는 방향하고 지역시의원들도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걱정하시는 게 냄새나는 거하고 또 지역 이미지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다른 지역 참고는 하되 저는 주민분들을 어떻게 만족을 시키고 설득을 했는지 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목소리를 더 담을 수 있는 기구도 더 빨리 만들어야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원과 보상을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조례에 담긴 내용들을 결국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한다면 주민들은 수십 년간 소각장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소각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다 좀 해달라. 내가 가깝게 갈 수 있는 공간에 뭔가의 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에서 비전 오르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4일 장기도서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좌장을 맡은 김현주 의원을 비롯해 김포시 의원, 김포시, 김포교육지원청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협성대학교 김성기 교수는 교육발전특구는 단순히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관리 체계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포시 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시민들의 의견을 김포시와 교육청에 전달하고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계양구는 5일 취약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연결고리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초중고 교육복지사, 계양구 희망복지팀, 드림스타트팀, 행정복지센터 사례관리 담당자 등 46명이 참석했습니다. 연결고리 회의는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위한 회의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32명의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방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집값 상승이 없는 지역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이 아파트 단지엔 분양 가격보다 수천만 원 내려간 마이너스 P 분양권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층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분양권의 경우 마이너스 6,500만 원의 마이너스 P까지 나왔는데 급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어렵습니다. 이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은 정부의 6.27 대책이 나온 뒤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서울 집값 폭등과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전면 금지했는데 전세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치르려고 한 수분양자들에게 잔금 치를 길이 막힌 것입니다. 경인 지역엔 집값 상승도 없는데 부작용만 잇따르고 있습니다. 입주가 시작된 신축 아파트 단지 사이에선 세입자도 못 구하고 잔금도 못 치러 아파트를 수천만 원씩 내려 급매물로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데는 서울 일부 지역이거든요. 지금 전세 대출 이런 문제를 해가지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받고도 잊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가 몇 천씩 나와 떨어지고. 피분양자가 입주 기간에 분양 잔금을 치르지 못하면 연 8% 안팎의 연체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잔금 마련이 불가능할 경우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지역 상황과 상관없는 부동산 대책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생긴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 전세 공급 물량들이 또 줄어들게 되면 이 전세 시장에 불안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른 대출 규제의 어떤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이 신규 분양 아파트들의 대출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파트 수분양자들은 자금 여력이 있는 전세입자와 계약하거나 임대를 월세 형태로 전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전세의 월세화가 신축 아파트에서 더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서울 집값이 올라 시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값 상승이 없는 경인 지역 집값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3기 신도시 계양 테크노밸리가 기업 유치 경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원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6월 계양 테크노밸리 투자 유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 3개 팀 조직으로 사업 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단은 계양 테크노밸리 조성과 투자 유치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하지만 추진단 신설은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고 최근 인천시가 입법 예고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에도 추진단 신설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인천연구원은 계양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곡지구의 경우 서울시가 시행한 마곡산단 지원 조례를 통해 교통 인프라뿐 아니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어 현재 209개 기업이 들어선 상태입니다. 하지만 인천에는 해당 조례가 없어 기업 유치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인천연구원은 계양 테크노밸리는 마곡지구, 대장지구와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이 집중된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잠재력이 높다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지원시설 구축, 단일화한 사업추진체 구성을 규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인천시가 원칙적으로 동의하기로 하면서 원도심 내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내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 범위와 절차를 명시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 동의 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와 협의, 회신 창구를 사업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한편시는 이번 기준 시행을 위해 시청 정부서 및 군구의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현장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 운영 지침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역화폐 운영과 관련해 시군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각 지역의 경제 여건에 맞는 제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역화폐 발행권자인 시장 군수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운영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구매 한도는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고 가맹점 등록 기준도 정부 지침 범위 내에서 시군이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도의회가 내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2천억 원 규모의 협치 예산을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5일 첫 여야정 협치위원회 회의를 열고 5대 분야 교육 정책에 대한 예산을 공동 추진하겠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5대 분야 교육 정책은 현장 중심 학교 운영과 교육 행정 개선, 미래교육 전환과 교육 환경 개선, 맞춤형 교육 확대입니다. 두 기관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향후 후속 조치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인천교육 예산안이 마련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전년 대비 0.2%인 88억 원 감소한 5조 2,88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 선고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에 3,582억 원,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 1,841억 원, 학교 재정 지원 및 학생복지, 유아학비 등 1조 3,118억 원, 인건비와 기관 운영 등 기타 경직성 경비 3조 4,346억 원입니다. 도성은 교육감은 가용재원 감소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생의 배움과 학교 안전을 최우선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학교 기본 운영과 복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등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제305회 인천시의회 정례회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수행평가 개선을 위해 권역별 교사 역량 강화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11월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교사 3,500명을 대상으로 평가 관련 교원 연수를 엽니다. 이번 연수에서 도교육청은 자체 개발한 논술형 평가 도구를 자료로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교사들이 직접 논술형 평가 문항과 채점 기준을 만들면서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 시스템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지방세를 납부할 때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고지서 한 장당 최대 1,6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경기도는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고지서 한 장당 800원을 공제받으며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총 1,600원이 공제됩니다. 전자고지는 위텍스 누리집에 로그인해 신청, 전자송달, 전자송달 신청 게시판에서 자동이체는 신청 자동납부, 자동납부 신청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5일 자원봉사 관리자의 날을 기념해 2025 경기도 자원봉사 관리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시군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 현장을 이끌어온 관리자들의 헌신에 감사하고 문화와 휴식을 접목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내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박지영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재충전함으로써 현장에 새로운 활력이 생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